안녕하세요. 매주 일요일 함께하는 주식 클래스 주관정씨입니다. 다음 주 정시 한번 전망하는 영상인데, 재료 매매, 주식은 항상 호재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항상 보면 좀 느끼는 게 있죠. 자, 글로벌 증시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는 거의 주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우지수입니다. 9주째 상승을 하다가 지난주에는 양봉으로 마감했고, 우리나라 영향이 밑던 나스닥도 약간 5주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고, 근데 그 조금 다른 점은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전부 다 어느 정도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거 약간 주봉의 흐름이고요. 다만 이제 약간 요런 게 있었죠. 애플의 주가가 지금 185달러 정도인데 주간 흐름입니다. 주봉으로는 지난주 약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3조 달러 벽을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다시 이제 시가총 1위 자리를 AI 모멘텀이 상당히 강력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가 테슬라의 주가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4주 연속 약세고요. 220달러 정도는 지지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느 정도 여기까지 이탈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이 가장 극명한 장세죠. 그러니까 지수만 놓고 보면 신고가이나 종목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와 연결지었기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다음 주를 시작을 할 거고, 우리나라 장도 이렇게 코스피가 첫날 오르고 나서 계속 좀 내려갔고, 주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2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중심선은 대략 2480선 정도의 대표적인 지지선이 있긴 있는데, 사실 기술적 분석이란 거는 어느 정도 시장의 파워 게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참조만 합니다. 우리가 뭐 2480선에서는 무조건 주식 올라간다 말할 수는 없죠. 2480선 정도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매수의 힘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재료 매매 주식은 항상 호재가 있다. 근데 과연 다음 주는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이는 없어요. 자, 주말에 대만에 선거가 있었죠. 올해는 선거해라고 많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미국의 이제 약간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죠. 예, 타이완 대통령 자체가 타이완 대통령이 아니고 여기는 잠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라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세 번째 연속 연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약간 친미 성향입니다. 친미 성향이다 보니까 중국은 또 주말에 나온 보도를 놓고 보면 여전히 대만은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먼저 선빵이라 그래야 됩니까? 먼저 날립니다. 대만 선거 결과에 대해서 바이든은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놓고 보면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당선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먼저 의식하는 거겠죠. 굳이 중국과 대립 관계를 가지 않겠다. 대만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올해 가을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중국과 표면적으로 대립 관계 나올 필요는 없는 거고, 또 미리 이제 선수를 놓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향 자체가 약간 친미 쪽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호악재보다는 사실 약간 생각하지 않는 변수입니다. 오늘 그 내용은 재료 매매 주식은 항상 호재가 있답니다. 말이긴 한데, 요것만 놓고 보면 약간은 친미니까 뭐 대한 삼성으로 생각하면 TSMC의 힘 자체는 조금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주요 파트너가 TSMC니까 우리한테 조금 불리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이것 자체만 놓고 봐서 여기서 선빵을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단언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이슈가 바로 이쪽이죠. 중동 이슈인데 뭐 일각에서는 또 많이 떠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영국 연합군의 후티 반군의 주요 공격 지점을 표시해 둔 건데, 사실 우리가 뭐 요거까지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성, 대만 선거도 마찬가지고 미리 예단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어느 정도 친미 성향이 됐고 미국과 좀 중국과 미국하고 불편하겠는데, 또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간섭을 약간 껄끄럽게 생각하겠는데, 그런 거하고 후티 반군 이슈 같은 경우도 이러면은 계속 유가 좀 오르겠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가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아직 액티브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가 원자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게 이제 유가 아니겠어요? 유가가 최소한 지금 WTI 기준으로 10일 기준으로 배럴당 한 72달러 정도인데, 물론 뭐 브렌트라든지 두바이는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원유를 보는 게 3대 유종 중에서 WTI를 보니까 WTI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긴장할 수 있는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한 80달러 언저리가 됩니다. 주봉으로 놓고 보면 기술적으로 주봉에서는 잘 안 보이겠네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80달러 언저리, 그러니까 77달러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잠깐 튀었지만은 뭐 75달러 정도 저항을 안고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지만은 이것 자체가 뭐 시장에서 원래 지정학적 리스크는 약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약간 예외적인 성격이 좀 갖고 있고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었고 이거는 국가 대 국가라기보다는 약간 애매하죠.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재료를 정말 찾아내기가 없기는 어려워요. 물론 유가 이슈 때문에 유가 관련주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시장의 큰 추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주 잠깐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침 또 7월 3주 차인데 이번 주가 일정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월요일은 미국 휴장이 되고 다보스 포럼은 세계 경제 포럼이라 정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금융주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거의 뭐 상관이 없고요. 그타 미국의 뭐 소매 판매나 중국의 GDP를 나타내는데 중국의 지표는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예상치도 소판, 산생, 고산, GDP 전부 다 그냥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GDP가 한 4.9에서 5.2 약간 좋아진다 보고 있는 거고 산업 생산 6.6, 소매 판매가 원래 보통 두 자리 나오거든요. 근데 전망치가 지금 한 자리 8.0. 그러면 아직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정시에 도움이 안 되는데 약간 우리나라 장 기준 놓고 봤을 때는 3천선 이탈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하방 지지가 나왔으면 하는 게 흐름입니다. 월봉을 놓고 보면 또 기술적으로 최근 2000년 이후 2020년 이후 바닥권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물론 뭐 이게 내려가는 지수이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단정은 못합니다만은 지수 위치대가 최근 한 4년 내 바닥권이라면 일정 부분 또 기술적 반등을 논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바람입니다. 원래 전 저점에서는 보통 저점을 논하지 않습니다. 오지 않거나 왔다가 다시 올라올 때 저점을 논하겠죠. 다시 오지 않거나 왔다가 다시 반등할 때 그게 핵심이죠. 보통 그렇게 봅니다. 조금 더 이어서 보게 되면 그리고 나면 이제 갤럭시 언팩 요런 데서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또 사전 예약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 하나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비전 프로 사전 판매가 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공식 판매일은 2월 2일인데 거의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한 1월 19일부터 비전 프로 사전 판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슈 자체도 결정적으로는 다음 주 잘 자란 종목들은 거의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삼성 갤럭시 S24 그게 뭐 거의 온 디바이스일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전 프로 이런 정도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실적 발표는 트래블루스도 이게 우리랑 거의 상관이 없죠. 여행 쪽이니까. 그래서 정말 다음 주는 재료가 없네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적어냈어요. 근데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료를 찾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호재를 잡아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보게 되면 증권사에서 주장한 24년도 전망인데 제가 수정 가능이라고 한 거는 사실 이 재료는 애널리스트 분의 시각에서는 지금까지 이래왔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을 하겠습니다만 무조건 이렇게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적이라는 것도 1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속 수정 EPS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연초에 증권사들은 이런 걸 본다더라. 여기에 동그라미 3개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방산주가 간다. 여기 동그라미 없고 자동차처럼 애매하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차가 나쁘다. 이렇게 단언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권사 쪽에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실적이라든지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맞출 수도 없고 이걸 맞추고 안 맞춘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면 그 연초에는 이런 쪽으로 비중을 좀 높이겠구나.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동그라미가 좋을 가능성, 삼각형이 애매함, X가 좋지 않을 거니까 전방산업하고 이익호조니까 제가 보통 보는 거는 전방산업하고 이익호조가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아직 애매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방은 앞 선단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건 실제 좋아진 거고 두 개다가 있는 게 2차전지 X 해놨나요? 뭐 지금은 그래 보이겠죠. 예, 자동차는 이익 호조에 대해서는 오케이인데 전방에 대해서는 경기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거고 뭐 방사는 좋다고 해놨고 우주항공이나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앞으로 커질 성장성에 대해서는 좋으나 실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캐시 마크를 준 겁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이제 두 개 다 동그라미인데 왜 관심이 없죠? 희한하네. 피부 미용이 이제 공통점을 받았고 또 화장품도 어느 정도 좀 좋다고 평가를 했네요.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은 항상 자동차가 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석한 것 같고 엔터 쪽도 조금 좋은 거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걸 가지고 봤을 때는 청권사별의 24년도 지금 상반기 스타트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이끌 만한 섹터에 많이 비중을 둔 것 같지 않습니다. 관심을 준 거하고 전방산업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매도가 물론 이 레파타 영향일지 몰라도 워낙 지금 시장에 덕이 안 되는 섹터가 이렇게 기관들의 매도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시장 관점에서는 외국인은 어느 정도 천천히 스탠스를 유지하는데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꾸로 투자 확정을 놓고 봤을 때 최근 한 10일 정도를 놓고 보면 기관들이 파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종목이나 개별 종목에서도 기관이 파는 종목, 물론 기관이 파는 종목 중에도 잘 올라가는 종목은 없잖아 있습니다. 기관이 사는 종목도 올라가지 않는 종목도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종목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굳이 제가 선택을 하라면 기관이 파는 종목에 너무 많은 베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도 놓고 보면 기관은 또 실제적으로 뒤에서 뒷북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기관들은 지금 연초에 별로 주식을 살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 큰 거 몇 개만 사고 그러면 우리가 봤던 대로 재료 매매라든지 이런 거에는 항상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이런 통제 불능한 불확실성 생기지도 않았지만 혹시나 모를 불확실성 정권사절마저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는 지표 일정은 별로 애매한 게 중요한 게 없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3주 동안 느껴왔던 대로 어쨌든 간에 잘 자란 데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쉽지 않네요. 쉽지 않을 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 멀리서 조금 얕게 조금 때를 기다리면서 근데 왠지 다음 주는 양봉이 생각나네요. 감사합니다.